당신 인생을 함부로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참고 피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라. 그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휘둘리며 하루를 망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장난감이 된 것이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못된 사람의 공격을 단칼에 잘라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 무기다. 준비됐는가? 이제 당신 차례다. 악질적인 사람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날 짜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데서 쾌감을 얻는다. 이들은 우연이 아닌 의도로 상대의 심리를 흔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린다. 겉으로는 농담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속엔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기 우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 그들은 대화 중에도 언제 어떤 불쾌한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게 함으로써 상대를 늘 긴장 상태에 두고 마치 당신이 항상 틀리고 자신만 옳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무심코 실수를 하거나 배려가 부족할 때가 있지만 악질적인 사람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상대의 취약점과 민감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감정의 급소를 건드리며 이를 통해 자신이 관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타인의 권리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우선이다. 나아가 이들은 심리적 물리적 경계를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권력과 지배력을 확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일시적인 돌발 상황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되고 반복되는 하나의 전술이며 그 본질은 상대를 조종하고 약화시키는 데 있다. 모든 동물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거리가 존재한다. 이 안전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역까지 포함한다. 야생에서든 길들여진 환경에서든 이 경계선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유지되는 본능적인 방어선이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무너뜨리며 종종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그 안으로 들인다. 문제는 악질적인 사람일수록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지켜야 할 공간을 무방비 상태로 두는 순간 이를 기회로 삼아 심리적 지배를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불쾌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면 속으로만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신체 언어나 말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의문을 던지는 표정이나 상대의 의도를 묻는 듯한 시선은 효과적인 경고가 된다. 만약 이런 신호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발끝에서 시선을 위로 올리며 너무 가까이 오신 것 같지요?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라. 심지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서 정면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비켜서고 눈썹을 치켜 올려 왜 이렇게 바짝 따라오시는 거죠?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적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방어 행위이며 경계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이다. 못된 사람들은 단순히 우연히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도발한다. 그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도록 만들고 특히 발끈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은밀한 쾌감을 느낀다. 심지어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일부러 하며 우리의 기분을 망치고 하루를 흐트러뜨리는 데 목적을 두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권력 확인 행위다. 즉, 당신이 화를 내고 동요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나 행동을 그저 흘려듣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서 어차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설명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말한다면 즉각 방금 뭐라고 하셨죠? 라고 되물으며 상대가 그 말을 반복하게 만들라. 이것은 모욕을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며 동시에 상대의 경솔함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만드는 심리적 역공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상대는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한 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며 이 감정이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들은 남들이 자신보다 더 유능하거나 더 인기를 얻거나 더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함께 망침으로써 일시적인 위안을 얻는다. 이런 미성숙한 반응은 자신이 느끼는 무가치함과 실패감을 타인의 불편과 고통으로 덮어버리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공격적인 언행은 세상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나는 열등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이며, 이는 스스로의 내면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비겁한 방식이다. 반면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려 유능해 보일 필요가 없다. 그들은 타인의 성취나 장점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배움과 영감을 얻는다. 그러나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애정과 수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 끝없이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감정을 소모시킨다. 이러한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공격이 결코 우리의 가치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내면적 결핍을 드러내는 신호임을 알게 된다. 양심의 가책이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그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수정하려는 도덕적 기제를 말한다. 그러나 악질적인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사 인식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더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남의 고통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기까지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행동을 점검하고 긍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도덕적 판단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결국 이들은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고 모욕을 주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을 고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그들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던지는 언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의 심리적 물리적 안전거리를 지킬 수 있으며 더 이상 그들의 유희에 우리의 감정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악질적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전략적으로 맞설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고 핵심만을 겨냥해 방어와 반격을 조율할 수 있다. 악질적인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는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기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이고, 둘째, 양심의 가책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며, 셋째,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고, 넷째, 달리 행동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상대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의도와 결과를 계산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힘있게 대처한다는 것이 복수나 안갚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목적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차단하고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 못된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힘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도덕을 저버리는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선한 모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공세를 멈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충격 요법일 뿐이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그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물론 악질을 악질로 제압하자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깊은 고민과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는 친절함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악용하려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협력적인 의사소통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이지만
이는 상대방 역시 상호 존중을 가치 있게 여길 때만 통한다. 상대가 비열하게 나온다면 전략을 바꿔야 하고 계속해서 나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옳다. 그들은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며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려 든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초반부터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당신은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동의 규칙을 명확히 세워두었는가? 아니면 느슨하고 일관성 없는 규칙 속에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규칙은 언제든 다시 정할 수 있다. 어린 시절 잘못된 습관이나 규칙을 고치고 새롭게 시작했던 경험을 떠올려라. 악질적인 사람에게 당당히 맞서려면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명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확신이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된다. 악질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불확실한 상태를 파고들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반대로 명료함은 확신을 만들고 확신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악질적인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 역시 그저 한 사람일 뿐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잊기 쉽다. 그들의 끝없는 공격과 비열한 태도에 맞서다 보면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고 마치 그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과도한 힘과 영향력을 부여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서서히 잠식당하게 된다. 미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에 의식을 돌려라. 아무리 큰 상실과 슬픔이 찾아와도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고 아이들이 웃으며 꽃이 만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시선을 전환하면 그들이 작고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며 다시금 인생을 통제할 힘과 주도권이 당신에게 돌아온다.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의 행동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코 상대가 당신 인생의 최종 결정권을 쥐게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믿는지는 오직 당신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마치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듯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인이면서도 성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인 삶이든 비즈니스든 모든 행동의 최종 선택권은 반드시 당신이 가져야 하며 타인의 원격 조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주도권을 되찾고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사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들어준 이야기가 단순한 이론처럼 들렸다면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못된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당신이 강해지는 건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경계를 세우고 목소리를 내고 당신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기억하세요. 당신을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여기는 지혜의 지도.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